네? 지축됐다 한상되면서 결국에 터져갖고 그런다고 이런 거. 네? 뭐라고? 지출. 추울 때? 뭐라고요? 완전 뭘 지축됐다 확장되면서 막 혈관이 터져서 붉은 반점이 생긴다고 이런 거. 아, 그렇구나. 일단은 수축됐다가 뭐 이렇게 너무 수축돼가지고 약간 터진 듯 하긴 하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갑자기 수축됐다가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약효과가 나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생명과학에 좀 더 뭐 이렇게 애매한 게 많아가지고, 그죠? 예. 물리 이런 거는 그래도 확실하고, 뭐, 화학도 조금 확실하고 그런데, 생명과학은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많이 풀긴 해야 되고요. 세포호흡의 결과, 세포호흡은 근데 이화작용이죠. 세포호흡은. 네. 세포호흡은 영양분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이화작용이고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한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사막 지역에 사니까 물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 항상성 유지랑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물론 이제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생물의 특징 중에 기억에서 물이 생성하는 동화작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고, 사막 정갈은 곤충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절지동물류에 뭐 하여튼 거미 강이래. 얘가 곤충이랑 다르지. 곤충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곤충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아무튼 얘는 곤충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니은에서 생명현상의 특성은 항상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왜 이제 진한 오줌을 넣느냐? 물을 수분 손실을 적게 하는 거죠. 예. 사막 지역에 사는 생물들은 오줌이 진하게 나옵니다. 뭐 캥거루 쥐라던가 뭐 이런 애들도 진한 오줌을 넣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네, 디귿 2번. 그 다음에 자, 당뇨병 증상인데 오줌량이 늘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당이 섞여 나오는 건 알겠는데 오줌량이 늘어나나 봐. 이거는 뭐 좀 찾아봐야겠는데 오줌이 늘어나고 그 오줌이 늘어날까? 요새는 좀 찾아보고요. 하여튼 오줌이 늘어나고 당이 섞여 나오는 거는 맞고요. 그렇죠? 인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 맞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지만 합병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합병증 유발합니다. 예. 다른 합병증이 유발돼요. 예. 뭐 실명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3번 답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파스테르의 탐구 과정이다. 예, 탄저 백신을 주사한 동물은 모두 건강하였고, 예,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동물은 죽었다. 결론을 내렸다. 예, 나는 탄저 백신을 주사한 집단과 탄저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을 설정했다. 주사한 집단이 실험군이고,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지금 가나다라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주사하지 않은 게 대조군입니다. 순서는 이제 요거부터 해야죠. 라가 지금 가설 설정해. 가설. 라, 다, 가, 나로 이제 순서는 설정하면 되는데, 자, 나 단계에서 인식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가설 설정 부분이죠. 가설. 잠정적인 결론. 여기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잠정적인 결론 내리는 건 가설 설정이고, 요거는 실제로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얘는 결론을 도출한 거고요. 기억 틀렸고요. A가 실험군이고 B가 대조군이고, 종속변이는 탄저병의 발병 여부이다.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종속변이니
그런 독립변인에 의해서 하여튼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결과 부분이에요, 결과 부분.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험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예, 그런 게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금 뭐 좀 많이 틀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풀 겁니다, 지금 일단 오늘은.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인 거 아셔야 되고, 그쵸? 예,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산소가 O2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TP가 나오고 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텐데, 자, 이런 말이 써있네.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많다. B가 이제 CO2가 되겠고요. H2O가 되겠죠. 자, 가는 미토콘드리아인 거 아셔야 되고요. A와 B는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산소인데 O2지, O2. 두 개고, B도 O2, CO2니까 산소 원자수가 같죠, 두 개로. C의 일부는 모세혈관을 거쳐 폐포로 운반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은 폐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오줌을 통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CO2는 대부분 폐로 나가는 거예요. 뭐 오줌에 물에 조금 녹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무시하고 폐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폐포로 운반되는 거 맞죠? 네, 답 5번이고. 하겠습니다. 자, ATP랑 ATP인데 ATP에 이 물결무늬 있죠? 요 물결무늬. 요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두 개다. ATP에. ATP는 이제 하나가 남고요. 요게 하나가 더 끊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요게 뭐 하나가 더 끊어지는 경우도 뭐 어떤 책에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ATP가 ATP로 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A는 분해되는 과정이죠. 그런 거는 이화작용이 이화작용. 작게 되는 거니까. B가 지금 결합을 하는 거잖아. 결합을 할 때는 이제 좀 더 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화작용이고, A에서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끊어질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그 열이 방출되죠. 열이 방출됩니다. 발열 반응. 에너지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A가 나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죠. B가 맞고요. B 과정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B를 하면서는 ATP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 니은 디귿 2번. 자,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뭐 많이 맞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 안 한 게 아니에요. 했거든요. 거의 다 했어요. 이거 뭐 안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 보면은. 자, 화성에 생명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실제로 가서 바이킹호인가 이런 게 이제 착륙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빛을 주고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생물이 있냐, 쉽게 말해서 광합성 하는 애가 있냐, 그런 걸 알아보는 거고, 가열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 넣어주고 B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좀 기다린 다음에 이걸 다 빼고 난 다음에 가열해가지고 분해되는 유기물이 있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열은 이건 처음부터 가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얘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가열해. 유기물이 남아있으면 가열하면 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연소가 여기에 생기면 이게 방사능이 개치게 돼서 유기물을 만들었었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런 애는 없었다, 사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양소 넣어주는 거잖아, 둘 다. 영양소 넣어주는 거는 둘 다 이화작용을 하는,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화작용을 해서 뭐 세포업을 하는 애가 있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고요. 자, 가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한 것이 맞지요. 나에서는 영양소 분해 과정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다에서 기체 분석기에서 기체의 성분 비율의 변화가 측정이 된다면 화성 토양의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라 판단할 수 있다. 뭐 그거랑 상관없죠. 아무튼 뭐
단세포 생물도 세포 호흡을 할 테니까 다세포 생물이랑은 상관없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단세포 생물일 수도 있으니까.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인데요. 여각이 통과한다라는 거는 세균이 세포거든요. 사실 세포보다 작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생물적 특성에 해당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각이 통과하는 거는 뭐 세균보다도 작다. 세포가 아니네. 뭐 이런 거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를 하니까 생물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식 과정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난다. 이런 것도 생물적 특성이죠. 뭔가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유전과 진화가 있다. 니은 디귿이 답이고요. 8번에 세균 메뚜기 바이러스의 특성인데, 자, 공통적인 게 A네요. 단세포 생물이다는 B다. 아니죠. 이제 얘는 이제 바이러스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니까 조직과 기관을 가진다. 그거는 지금 C만 해당합니다. C. 아니 메뚜기만. 근데 C까지 포함되어 있잖아. 이거 세균인 거 아시죠? 세균. 이거 세균이다 이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심의 어류에 시각이 퇴화되었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유전, 아니면 뭐, 진화, 이런 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뭐, 적응, 뭐, 이런 거랑 관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 다 해당해요. A. 깊은 생물의 특성은, 뭐, 얘가 생물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물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골라야 되고요. 바이러스도 뭐 자기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진화해 가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적응과 진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거 외워야 되고요. 아미노산이 되는 거는 당연히 단백질이고, 포도당 되는 거 녹말인데, 녹말은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B가 탄수화물이다 이거. 탄수화물은 녹말, 포도당, 설탕, 엿당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C는 지방인데 지방. 얘가 지금 요런 거 하나는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죠. 모노글리세리드. 요거 짝대기 같은 거 요런 애들이 지방산이래요. 기억은 암주간인 거 아셔야 되고요. 암주간은 이제 지용성 영양소들이 림프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혈액에 녹는 게 아니라 약간 기름 성분에 녹는 거고, 얘는 이제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혈액의 대부분 그 많은 부분이 물이잖아. 물. 수용성인 영양분들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A는 기억으로 이동한다. A는 기억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말하는 거지. 아무튼 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기억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 암주간이지. 아무튼 하여튼 이거 좀 그러네. 그쵸? 단백질이 흡수되는 건 아니네. 그쵸? 어찌됐건 암주간도 아니야.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뭐예요? 아미노산이랑 포도당,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 B, C 이런 거 물에 녹아요. 근데 암주간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저거나 알아놓으세요. 비타민 A, D, E, K. 이거 좀 A는 좀 여기로 이동한다는 좀 말이 안 되네. 그쵸? 단백질 자체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이거 구분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얘는 단백질이고 얘는 아미노산이니까. 하여튼 암주간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아미노산도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니까. 니은은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C가 흡수되는 장소이다. 이 지방이 이런 애들이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로 가야 돼? 암주간으로 가야 돼. 암주간. 기억으로. 자, 가 과정을 거친 후 모두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맞죠?
이 흡수되고 난 다음에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니까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3번 답. 혈관도 순환기로 치는 거. 네. 얘도 암주관을 통해서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결국에 심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이제 이렇게 따로 흡수가 되지, 결국에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거 맞거든요. 심장으로 가서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하다 보면 이제 이런 뭐 지용성 성분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렇게 혈관에 끼기도 하고, 혈관에 끼죠. 이렇게 지용성이 많으면. 이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흡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지방으로 다시 결합을 해요. 그 지방 상태로 이제 이렇게 떠다니게 되죠. 혈관 내비로. 자, 그 다음에 10번에 요거 간은 배설계인 거 아시고, 요거 순환계인 거 아시고, 요거는 호흡계죠. 근데 요소와 이산화탄소는 이제 호흡기로 나가는 거고요. 요소는 배설계에서 물과 함께 같이 나가겠죠. 가가 배설계, 기억이 요소, 니은은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거 맞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물에 녹아요. 그 물에 녹기도 하고 적혈구랑 결합하기도 해요. 적혈구가 주요 임무는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거 맞고, 나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니은이 생성된다.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심장도 조직세포잖아요. 심장도 운동하려면 세포 호흡해야 되잖아. 세포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생깁니다.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되는 생성물이 생깁니다. 기억 디글리오 4번. 자, 그 다음에 효모액으로 이제 뭐 이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거 지금 뭐 실험하는 건데,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뭐 하여튼 효모가 이제 포도당을 이제 먹이로 이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발효를 하는 건데, 포도당 농액이 진하면은 이 맹관부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쌓여요. 여기가 효모가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하면서 거기에 맹관부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쌓입니다. 효모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의 농도가 진하면 맹관부의 그 기체 부피가 더 크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가 더 크네요. 얘가 10%, 실험 결과 보니까 10% 포도당이었고, 요거 5% 포도당이었네. 요거는 아예 그 증류수였어요. 효모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맹관부에 존재하는 기체 부피는 결과적으로 나온 거야. 결과로. 그러니까 종속적인 결과인 거야. 종속 변인인가? 종속 변인.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작 변이는 이제 효모가 있냐 없냐, 아니면 이제 포도당 농도가 뭐 5%냐 10%냐 이런 게 조작 변이죠. 자, 효모에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나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나에서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포도당 농도는 똑같았었죠? 근데 변화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과에서 물어봤잖아요. 원래 얘가 둘 다 10% 였었어. 근데 2에 있는 포도당을 썼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보다 낮아지는 거지. 뭐 한 8, 9%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다. 틀렸죠. 그러니까 2가 더 낮아지는 거죠. 분해 반응을 했으니까 1이 더 높은 거죠. 같다도 아닙니다. 나에서기 때문에 만약에 같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아니라 이게 높은 거죠. 1이 더 높은 거다. 2에서 없어진 게 있으니까.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물질대사에서 생긴 건데, 요런 건 지방인데, 지방. 포도당과 지방 다 탄소, 수소, 산소가 주성분이야. 근데 얘 아미노산은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 산물이 나오죠, 암모니아가. 그 폐를 통해서 이제 폐로도 가고 뭐 그 폐를 통해서만 가는 거는 이산화탄소고요. 폐로도 가고 오줌으로도 가는 거는 물이고. 자, 이거 요소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간에서. C는 요소이고요. A가 CO2가 맞고 B는 폐에서 날숨에 섞여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 맞아요. 숨 쉴 때 수증기 나옵니다. C가 100% 재흡수되냐? 그런 거 아니죠. 100% 재흡수되는 거는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 그런 거죠. 요소는 이제 나가야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은근히 어렵던데, 콩팥 방광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근데 뭐 얘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써 있는 것 중에 소화계 1번이 관건인데요. 호흡계, 배설계 중 하나인데, 자, 세포 호흡결과 발생한 산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가? 자, 그거 하는 애가 배설계랑 호흡계예요, 호흡계. 왜냐, 호흡계를 통해서도 뭐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가죠. 그래서 1에 요거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게 다른 것도 조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 요거 들어가요, 얘. 그럼 이쪽이 배설계 호흡계거든요. 근데 얘가 가야 되니까 여기가 배설계가 되면서 이 질문에 요거 써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3질문에 이거. 여기 소화계잖아, 소화계. 영양소를 분해하는가. 분해해가지고 흡수하는 게 소화계잖아, 그죠? 이게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발생한 산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나가 호흡계이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흡수하지 못한 영양소는 소화계죠. 가를 통해 배출되냐? 아니, 그냥 흡수하지 못한 거는 그냥 소화계에 있는 대장이나 항문 이런 걸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배설이라고 안 합니다, 원래. 배설은 이제 세포 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대변을 배설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건 배출이라고, 배설이라고 하지 않고, 흡수하지 못한 거를 배출하는 거고요. 디귿의 세포 호흡결과 발생한 산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건 이제 배설계인데, 배설계는 지금 가인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는 1에 해당해야 되죠. 1에. 그쵸? 요 질문이 1에 해당해야 되죠. 1에 해당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답은 1번이고요. 자,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휴지전이는 뉴런의 막 안쪽이 마이너스 전화입니다. 바깥쪽이 플러스고요. 왜냐하면 안쪽에 음전화를 띤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림에는 없지만, 그림은 전부 다 양전화만 있잖아. 그러니까 그림에는 이제 없지만 음전화를 띤 단백질들이 뉴런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틀렸고, 1번 틀렸고, 민마리집은 랑비의 결절이 없는 거는 맞는데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게 아니야. 민마리집 신경이 느려요. 도약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흥분 전달 속도는 전도 속도보다 빠르다. 아니요, 전달이 조금 느려요. 전달이. 자, 원심성 뉴런은 축삭돌기 말단에 이르르면 이곳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근육 원소물과 수축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뉴런에서 자극의 세기가 커지면 활동 전이가 증가한다.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활동 전이가 생기는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증가해요. 빈도. 활동 전이는 다 플러스 30mV이기 때문에 그게 막 센 자극이 왔다라고 해서 그게 막 뭐 플러스 100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30인데 빈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빈도가. 자, 그 다음에 15번에 지금 나트륨이 많이 있는 쪽이 바깥쪽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뭐 밖으로 나간다. 뭐 하여튼 밖이 나트륨이고요. 칼륨이 안쪽에 있는 게 안쪽에 안. 이거는 지금 기역하고 디귿은 통로고, 칼륨 통로고, 디귿은 나트륨 통로고, 얘는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능동 수송, 농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동 수송을 합니다. 에너지 쓰고 ATP 사용합니다. 여기서. 근데 얘네들은 열리기만 하면은 알아서 일어나는 확산. 이 둘은 확산이에요.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능동 수송에 의해 이온을 이동시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귿은 뭔데? 얘잖아. 통로. 그쵸? 잘 보시면 니은을 통한 이온들의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은 들여보내고 정해져 있어. 기역을 통한 이온의 이동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는 나트륨이 이동하는 거야. 나트륨 통로가 지금 디귿이잖아. 디귿. 틀렸어요. 분극 상태에서 가가 바깥쪽인데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분극은 평상시인데 평상시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답은 2번.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저 지금 접수가 안 좋은 거는 안 외워서 그런 거야. 자, 16번.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를 나는 뉴런에서 물질 X를 처리를 합니다. 뭔가 처리를 했네. 그 다음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의 변화이다. 지금 활동 전이가 안 생겼어요. 나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나트륨의 이동을 막은 거야. 지금 나트륨 또는 칼륨의 이동 중 하나를 억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나트륨의 이동을 억제한 거 맞아요. 왜냐면 활동 전이가 생기려면 나트륨이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가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 분의 칼륨이네요. 칼륨의 막 투과도 분의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맞네요. 기억. 왜냐면 지금 T1일 때 이때 활동 전이로 되면서 어떻게 돼? 나트륨이 막 들어오는 거야. 나트륨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재분극 될 때 칼륨이 나가요. 그러니까 재분극 될 때죠. 재분극. 이건 분극 될 때. 분극 또는 이제 활동 전이가 될 때. 자, 그래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지금 T1이 더 큰 게 맞죠. B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활동 전이가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볼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발생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자, 요때 나트륨이 막 들어와야 돼. 어떻게? 나트륨이 막 들어와야 돼. 요때는 어떻게? 칼륨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작동해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어떤 X 처리를 했더니
얘가 지금 막전이가 안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칼륨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칼륨의 이동을 억제한 거죠 지금. 물질 X는 칼륨의 이동을 억제한다가 맞고요. A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세포 밖이 높은 거야, 밖이. 안에서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이 높은 거고 칼륨은 항상 세포 안이 높은 거고. B에는 재분극식이다. 재분극식이가 맞네요. 칼륨이 나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재분극. 나트륨이 일을 저지르고 칼륨이 수습을 하는 거다. 18번에 자 이제 이런 게 어렵죠. 원래는 어려운 문제고. 자, 윗마리집 신경이고요. P나 Q 중 한 곳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근데 지금 80mV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80mV 다음에 원래는 뭐 얼마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0mV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음 1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냐? 80 다음 마이너스 70이니까 80 다음 마이너스 70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Q에서 자극을 줬을 때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이거는 여기 도착하고 나서부터 3ms 후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착하고 나서 3ms 후가 되는 거고 얘는 도착하고 나서 적어도 4ms 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줬어야지 이렇게 전달되면서 여기가 더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간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80 다음 70이니까 80이고 70이니까 1로 가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하고 나서 얘는 4ms가 지난 거고 얘는 3ms가 지난 겁니다. 그럼 얘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Q에다가 자극을 준 거죠.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는 요렇다. 일단 이제 제일 확실한 게 80mV이기 때문에 여기네요. 여기는 도착하고 나서 3ms가 흘러가야 돼. 그러면 지금 5ms이기 때문에 도착하는데 2ms가 소요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cm입니까? 몇 cm? 6cm네요. 6cm를 2ms로 이동했다. 3cm/ms. 니은 틀렸고요. 자극 후 6ms일 때 D3에서 막전이 이렇다. 자, D3가 어딨죠? 여기네. 6ms가 지나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2. 그쵸? 그 다음에 4. 2 더하기 4 시스템이야, 지금. 그럼 4는 여기서부터 해서 4. 쭉. 마이너스 70이네요. 마이너스 70. 틀렸죠? 도착하고 나서 4ms 지났어야 됩니다. 사람의 순환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영양소와 노폐물, 산소 운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는 항상성 조절 방어작용 기능도 있다. 뭐 체온 조절할 때도 뭐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어작용도 당연히 있죠. 거기 뭐 백혈구도 있고 혈구에. 그 다음에 뭐 혈소판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방어작용, 일종의 방어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순환계는 심장, 혈관, 혈액까지는 맞는데 폐는 호흡기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둘은 기관이라고 구분하셔야 되겠고, 혈액은 조직이야, 조직. 이게 세포가 이렇게 뭐 모여서 정지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조금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건 조직입니다. 결합 조직. 떠다니긴 하지만 아무튼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지금. 결합 조직이에요, 이건. 기억, 니은에서 2번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하죠.
어려운 문제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예, 변별력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험은 당연히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잘 따져봅시다. 자, 민말이집 신경인데 A에서 C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세 지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억. 각 신경의 T1의 자극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하여튼 여기에 자극을 줬네요. 그 다음에 3ms 후에 D1에서 D4의 측정과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에 여기 2 지점은, 근데 흥분 전도 속도 나온 게 지금 A만 나왔어요. 밑에 읽어보시면. A가 2cm/ms예요. 그 다음에 1하고 3이 A에서 C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게 또 매칭도 안 돼 있어. A가 1인지 뭐 이런 거 몰라. 깜깜하죠?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다르네. 예. 자, 밑에 보니까 A와 B는 그림 가가 어딨노? 밑에 있구나. 가는 AB고 가는 AB, 예. 나는 얘는 C래요. C. 나가 C다. 막전이에서의 변화도 다르다. 자, 헷갈리죠? 그럼 이제 뭐 일단 정보를 많이 아는 것부터 합시다. A가 얼마라고? 2cm/ms. 그러면 여기가 지금 2cm 지났으니까 1ms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80 써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예, D1.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1ms, 도착해서 2ms. 이거 이해가시죠? 이거 전체 3ms 후인데, 근데 거기가 D2인데. 이거 D2에? D1이네 이거는. 그러네. D1. 그럼 D1은 3ms 후인 애잖아, 그쵸? 3ms 후인 애잖아. D1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D1에 지금 저걸 줬으니까, 그러니까 1이 A 아니면 B네요. 1이 A 아니면 B. 그 다음에 얘는 D2. 2는 뭐 마이너스 80. 근데 지금 A와 B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2가 뭐 요게 A랑 B라면 여기도 마이너스 80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건 얘는 C라는 거죠. 얘는 C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D1 자리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A랑 B는 3ms 후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돼. 맞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1, 2, 얘 둘이, 이 둘이 A 또는 B. 그 다음에 2가 C. 되시죠? 그 다음에 D3를 보면, 이제 D3를 보면, 만약에 얘가 이제 1이 A라고 하면은 D3까지는 2cm니까 1ms 후네요. 아니 4네. D3까지는 4니까 D3에서는 A라고 하면은 2 더하기 1이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2mm 쓴 거고, 이동. 도착해서 1이지, 도착해서. 그러면은 도착해서 1인 애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한 60, 마이너스 60.
근데 이건 플러스 30은 아니죠, 그쵸? 왜냐면 도착해서 이거는 2 정도 지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이 A고 2는 C고 3은 B다. 일단 이거 결정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기억 보기에 보면은 전도 속도가 C가 A보다 느리다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기억의 전도 속도는 2cm/ms가 되고 C를 보면 되겠죠. 예. C는 80이 도착해서 2야. 도착해서 2. 근데 지금 D2가 여기 있는데 1 플러스 2 시스템인 거죠, 그쵸? 왜냐면 이제 도착해서 2만큼 흘러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데 시간은 1이지, 1. 그러니까 1ms 동안에 2cm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C의 이동 속도도 2cm/ms예요. 그래서 같은 거죠.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일단 기억 틀렸고, 니은의 기억이 3ms일 때 1에서 D2에서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 바깥으로 확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디서 D2는 4cm니까 2 플러스 1 시스템이네요. 2 플러스 1. 이동하는데 2, 도착해서 1. 그럼 도착해서 1인데 봐봐요. 도착해서 1. 이게 A니까. 잠깐만요. 뭐지? 보기가? 기억이 1이 A 맞죠? D2. 내가 왜 D3를 한 것 같은데 지금? D2 해야 되죠? 네. 밑에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D2 해야 됩니다. D2 미안해요. D2 해야 돼. 여기. 그러니까 1 플러스 2야. 1 플러스 2. 그러니까 2니까 플러스 30 정도가 맞죠? 그쵸? 맞아요. 니은 일단 맞아요. 니은. 그 다음에 기억이 5ms일 때 B의 D4와 C의 D4에서 측정한 막전위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B의 속력을 안 정했어. B의 속력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B가 문제던데, B의 속력을 계산하는 게. B의 속력을 계산하는 게,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잘 봐요. D3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D3면은, 이게 애매해,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쭉 올리면 30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요. 그러니까 3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2가 30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러면은 얘가 얘가 30이려면 1 플러스 2여야 돼. 요게 30이면.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D3까지 가는데, 1ms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4cm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걸 4cm/ms를 풀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얘가 30이 맞나? 근데 요걸로 볼게요. 요거 마이너스 60으로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1번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예.
요게 1ms면 요게 마이너스 60이라고 요게 딱 체크가 됐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0이라는 소리는 요게 1이잖아 1.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이다. 그러니까 1ms 후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이면. 그러면은 여기까지 D4까지 이동하는데 전체 6cm에요 6cm. 6cm를 2ms로 가는 거야. 그럼 몇 cm가 되면 3cm/ms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딱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가 않아. 그게 좀 좀 오류가 있어요 얘가. 요걸 찝어주던가 요걸 찝어주던가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60으로 딱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로. 마이너스 60으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60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 마이너스 60 지점이 1ms 후다라고 결정났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60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60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3cm/ms예요. 그러면 D4잖아요. 보기가 뭐죠? D4죠. B 같은 경우에 자꾸 보기가 디귿 보기에 5ms 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D4까지 가는데 2ms를 쓰고 그 후에 3ms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80이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죠. 디귿 보기에서 B는 마이너스 80mV가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D4인데 C는 여기까지 가는데 C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 3ms를 쓰고 그 다음에 2ms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동한 거고 이거가 C는 얘잖아. C는 얘. 그쵸? 그러니까 2ms 하나 둘 여기 마이너스 80이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80이야. 디귿 보기에서.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이 틀리죠. 디귿 틀립니다. 어렵지.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거 잘 하셔야 되고 또 2번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다 그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작년 수능 특강에. 이거는 작년 유사 문제이긴 한데. 자, 흥분의 전도 발생 시 뉴런의 세포막에서 탈분극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 탈분극 시기가 되면 요런 단어 넣어서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확산되므로 막전위가 상승한다. 막전위가 상승한다. 막전위가 플러스 값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22번도) 작년 수능 특강이 있었습니다. 했어요? 22번에 조금 다르긴 해. 변형을 좀 하신 것 같고, 자,
자극을 받은 뉴런이 A일 때 전부 다 지금 전달 방향은 이쪽이죠.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이렇게 가가 자극을 받으면 전부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줬더니 C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다 아니면 안 돼, 그치? 예, 다 아니면 안 돼. 일단 다 아니면 안 돼. D 같은 경우에는 B랑 D. 그러니까 얘가 나은 거죠, 나. 예, B가. D가 나은 거죠, 나. 그러면 자기랑 B. 근데 B가 끄트머리겠네, 그쵸? B가 얘겠네, 그러면. 얘가 C죠, 얘가 C. 근데 확인을 해봅시다. A랑 C를 동시에 줘요. 그럼 A 있으니까 당연히 다 되는 거는 맞고, B랑 D를 동시에 줘요. 그럼 B랑 D랑 있어야지, 그죠? 예, 그럼 다 맞네. 그래서 A가 가, B가 라, C가 다, D가 나입니다. 아이고. 자, 23번도 이거 계산하려면 좀 시간 필요하지, 그래도. 자, 30분 활동 시 체중에 따라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다. 얘는 30분. 그 다음에 요, 이제, 그람당 뭐, 킬로칼로리 나와 있습니다. 쌀밥과 200에 이건데 100만 먹었네요. 그쵸? 2분의 272. 라면 550. 라면은 550 그대로 먹었네요. 526 더하기. 배추 겉절이 100. 배추 겉절이 50인데 이거니까 22의 2배네. 706 킬로칼로리. 자, 그 다음에 체중이 57kg인 사람은 감자튀김을 이만큼 먹었대. 근데 감자튀김이 150일 때 460이기 때문에 3배 먹은 거죠. 3 곱하기 460. 그러면은 1380kcal의 열량을 지금 취했습니다. 수영을 30분 했어요. 예, 수영 30분. 이게 30분당이야, 그치? 30분당. 일단 180을 썼고, 그 다음에 농구를 하는데, 농구는 이제 30분에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X가 만약에 1이 나온다. 그럼 30분이라는 소리죠, 그쵸? 예. 이거를 X만큼 해서 더했을 때, 1380이 나와야 되고, 240 곱하기 X는 빼면은 1200. X는 5네 5. 그러면 30분씩 5회이기 때문에 150분이나 아니면 뭐 2시간 반이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렵죠?